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던 시 분석법, 이러한 팁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한양희 시인의 현대시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볼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할 때 내가 받아들이는 점이 있었지만, 내가 느낀 점이 있었지만, 이 나만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좀 더 그럴싸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원인과 결과 아니면 다른 예시와 다른 작품들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사례의 비교를 통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까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먼저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천양희 선생님이 어떤 시 세계를 가지고 있고 작품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를 살펴보자. 자, 우리 이제 왼쪽 상단에 보면 천양희 선생님은 자, 시인이시고 주요 작품으로는 방금 나와 있는 이제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우리 교과서 수록 작품뿐만 아니라 마음의 수수밭, 단추를 채우면서 기타 등등 수많은 작품 활동을 해 오셨어. 보통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시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냐면 나와 있지만 어떤 고독함과 허무함, 현대인의 고독함과 허무함을 좀 잔잔한 어조로 풀어쓰는 그러한 시작법을 보이고 계시고 감수성이 풍부한 어떤 진솔성이 넘치는 그런 시를 많이 써오고 계셨다. 그다음에 삶을 성찰하고 이러한 삶의 성찰을 통해서 내적인 평안에 이르르는 그런 내용을 다룬 시작 활동을 주로 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이나 문제지나 아니면은 수능이나 내신에서 선양희 선생님의 다른 시가 나왔어. 아니면 다른 수필이나 이런 게 나왔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작품이야. 당연히 처음 보는 작가의 처음 보는 작품이 많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작가는 동일한 인물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따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 자, 먼저 이제 작품을 살펴보면 자, 먼저 1년부터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자. 자,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1년이야. 근데 2년까지만 한번 살펴보자.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1년과 2년을 방금 살펴봤는데 1년과 2년에서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 아니 똑같은 부분이 있었어. 그걸 하나 살펴보자. 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 놓았는데 뭐뭐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어디 어디 끝을 보면 무엇 무엇에서도 빛이 난다. 무엇 무엇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사람, 손, 끝, 빛 이러한 시어들 아니면 무엇 무엇을 보면 이러한 식구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동일한 시어, 식구 또는 유사한 문장이나 통사 구조가 어떻게 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반복됐는데 완벽하게 100% 일치하는 규칙적인 반복을 보이고 있어. 그치? 자, 이러한 반복의 특징이 무엇이냐? 선생님이랑 예전에 한번 설명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뤘는데 자, 반복의 특징은 딱 세 가지를 알아놓으면 돼. 크게. 먼저 첫 번째. 그렇지. 운율을 형성해.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리듬감이 생겨 가지고 운율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방금 앞서 말했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하고 하야 했던 말을 계속하는 거야. 의미가 강조되는 거야. 여러 번 말하다 보니까. 즉 이걸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보면 주제가 더 심화되고 부각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앞에서는 설명 안 했던 건데 자, 시를 하나의 구조물이나 하나의 어떤 형태로서 바라본다면 각 행과 연이 비슷한 구조로 나열되어 있어. 구조적인 무엇이 있어? 안정감이 있다. 전반적인 통일감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작품의 특징은 좀 더 뒤에 보면 알겠지만 3년까지는 굉장히 일치하는 규칙적인 반복을 보이고 있고 자연에서는 약간 다르게 변형돼서 변화하는 반복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변주 또는 변용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가 연주를 하다가 약간 바꿔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변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이제 반복의
효과나 목적은 운율 형성, 의미 강조, 안정감과 통일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방금 학습한 거야. 굉장히 중요해. 자, 그다음 여기 나오는 운율이나 리듬감에 대한 거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거야. 우선은 작품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가 이렇게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는 표현 효과나 목적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구두를 이렇게 닦고 있어. 닦고 있는데 이 사람의 손끝을 보니까 당연히 손끝과 맞닿아 있는 구두도 보게 되겠지? 구두 끝이랑 손끝을 같이 보게 됐는데 구두는 무슨 색이야? 검은색이지. 검은색은 빛나는 색이야? 어두운 색이야? 어두운 색이지. 빛이 없는 색깔이 검은색이야. 근데 이 검은 것에서 뭐가 난대? 빛이 난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구두에 광을 내면서 닦고 있어. 광을 내면서 닦으려면 열심히 닦아야 돼. 그냥 대충 닦아갖고는 광이 안 나. 존나 열심히 닦아야 광이 난다고, 빛이 난다고. 흰 것만이 빛나는 건 아니야. 흰 것은 뭐야? 원래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는 색깔이 흰색이야. 원래대로 보면 얘들아, 흰 것은 동그라미야. 긍정적인 시어라고. 검은 것은 부정적인 시어야. 그치? 근데 검은 것이 진짜 부정적인 시어야? 아니잖아. 지금 구두 닦는 사람이 검은 구두를 광을 내서 빛을 내고 있잖아. 검은 것은 여기서 세모가 아니라 뭐야? 동그라미야. 것에서 도라는 보조사가 붙었잖아. 앞에 나온 거, 뒤에 나온 거 동일하다는 거야. 동격이야. 검은 것도 빛이 난다라는 거야. 흰 것만 빛이 나는 게 아니고. 흰 것과 검은 것 둘 다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지만 형태적으로 아니면 시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대조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검은 것과 흰 것은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 시어야.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의미는 검은 것도 빛이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격은 아니지만 흰 것만 빛나는 게 아니야. 검은 것도 빛날 수 있어. 라고 애정어린 시선을 보내는 시어겠지. 자, 그럼 이런 구두를 닦는 사람은 구두를 대충 닦았어? 존나 열심히 닦았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하자 그러면 이뻐하겠냐 안 이뻐하겠냐? 당연히 애정을 가지고 이뻐하는 존재. 그러니까 즉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존재가 바로 구두 닦는 사람이다. 1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반복된다라고 했어. 형식이 반복되면 내용도 비슷한 형식으로 양상이 전개가 될 거야. 그러면 이언도 비슷하게 해석을 할 수 있나 살펴보자. 자,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자, 여기서도 닦는 사람이 나오네. 자, 그 사람 창문을 닦고 있을게. 창문을 닦고 있는데 자, 창문 닦는 사람의 손끝을 보니까 당연히 맞닿아 있는 창문 끝이 보이겠지? 이 창문 끝을 보니까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대. 비누 거품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걸레로 닦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맑은 것만 빛나는 게 아니고 비누 거품에서도 빛이 나. 그러니까 맑은 것은 원래 빛나는 거야. 근데 비누 거품은 비누 거품이 이렇게 걸레에 막 묻혀갖고 닦고 있으면 막 때꾸정물 들어가고 더러운 막 소정물 섞일 거 아니야. 비누 거품은 원래대로면은 썩 긍정적인 시어는 아니야. 근데 맑은 것만 빛나는 게 아니고 이 맑은 것이 빛날 때까지 이 맑지 않았던 창문이 빛날 때까지 닦았어. 그걸 이용해서 비누 거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비누 거품 안에서도 빛이 난다라고 여기는 거야 화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대조적인 시어는 맞아. 하지만 이 비누 거품에서도 화자는 긍정적인 온정 어린 태도나 어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창문 닦는 사람 역시도 앞에서 구두 닦는 사람처럼 화자가 애정을 가지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존재. 바로 창문 닦는 사람이 되겠지. 자, 3년.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청소하는 사람의 손끝을 보니까 길끝 청소하고 있는 그 길이 보이는 거야. 그 길에서 치워놓은 모아놓은 쓰레기가 빛이 날까? 자, 쓰레기와 깨끗한 건 당연히 대조적인 시어지 대립적인 의미야. 근데 깨끗한 것만 빛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열심히 청소한 그 결과물인 쓰레기에서도 빛이 난대. 아, 청소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가 모아놓은 쓰레기도 빛이 난다라고 여기는 거야. 즉 청소하는 사람 역시 가치 있다라고 화자가 여기는 존재가 된다. 한 1년부터 3년까지는 완벽하게 일치되는 통사구조, 문장구조, 시어, 식구의 반복이었어. 사연을 보자. 자,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것만이 빛은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이러한 시어 없었지, 19.
이런 식구 없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무엇무엇에서도 빛이 난다라는 건 맞아. 앞에서도 반복이 됐어. 근데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다.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무엇무엇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형태가 좀 다르게 반복되고 있지. 그걸 우리가 변주 또는 전용, 전형, 변화를 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는 구두를 닦거나 뭐 창문을 닦거나 청소하거나 우리가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자연에서는 마음을 닦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잖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지언정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마음은 그런 것들에 비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지. 즉 무엇을 의미하냐? 나의 내면을 가꾸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내면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있는 거야. 보이는 빛만이 빛은 아니야. 보이지 않는 빛도, 보이지 않는 것도 빛이 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닦는 것은 무엇이야? 우리 지금까지 다 닦았잖아. 창문 닦든 구두를 닦든 뭐 청소하니까 귀를 닦든 아니면 마음을 닦든 다 닦았잖아. 이런 닦는 것은 무슨 의미야? 빛을 내는 일. 빛을 내는 일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뭐야? 빛을 낸다라는 것. 닦는다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의미를 해석해보자는 거야. 빛을 내는 것은 뭐? 더욱 가치 있다라고 인정해주거나 여기거나 가치 있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빛을 내는 거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년부터 4년까지는 뭐 어디에서도 빛이 난다. 무엇무엇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무언가 좀 확정적이고 부정적인 어조를 사용했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고, 자, 근데 이제 마지막 5연에서는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자, 즉 성자와 청소부가 뭐야? 이꼴이야, 이꼴. 같다라고. 같은 존재야. 이렇게 뭐 하고 있어? 비유를 하고 있구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즉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성자는 우리가 언행이나 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본받아질 만큼 거룩하고 훌륭한 존재를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데, 청소부가 우리가 성자라고 하는 것, 그만큼 청소부에 대해서 성자라는 어떤 큰 가치 있는 존재로서 종격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잖아. 예찬하고 있는 거야. 청소부에 대해서. 마지막 오연에서는 성자를 청소부와 동일하게 여기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동일하게 여기면서 이 청소부를 예찬하고 있는 그러한 어조나 태도를 보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본 본문 해석이야. 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교과서 학습활동과 아까 앞에서 보았던 운율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문학을 바라보는 감상 관점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